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3단원 대기역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SI 단위와 차원의 동질성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과 실제 힘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I 단위입니다. SI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본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국제 단위계라고도 하고 MKS 단위계라고도 하는데 MKS라는 말은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의 앞글자를 이제 따서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SI 기본 단위로는 17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그람이 아니라 킬로그램이라는 점이고 다음 도시가 아니라 켈빈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 문제를 풀 때 도시의 단위로 온도가 주어져 있더라도 켈빈의 단위로 바꿔서 풀어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P는 로알티를 쓸 때 여기 T에다가 이제 0도씨가 이제 주어져 있더라도 273 켈빈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SI 유도 단위는 SI 기본 단위로부터 응용된 단위입니다. 속도의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이고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힘은 F는 MA에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기압은 단위 면적당 힘이어서 기압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위에 있는 뉴턴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또는 1은 fs로부터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제곱미터 퍼 제곱세컨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이름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의 9제곱은 기가가 되겠고요. 10의 6제곱은 메가, 10의 세제곱은 킬로, 10의 제곱은 헥토파스칼 할 때 헥토. 10의 1승은 데카라고 해서 데카미터 이런 단위를 가끔 씁니다. 데카미터. 10의 마이너스 1승은 데시라고 해서 거의 쓸 일이 없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5cm,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가 되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도 굉장히 많이 쓰고 밀리 세컨드 이런 단위들을 전부 다 많이 씁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이런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준 경우에 SI 단위로 변환한 이후에 계산을 수행하면 편리합니다. 가령 A와 B 사이의 거리가 한 100km 떨어져 있다. 100km다 라고 하면 100km를 10의 5승미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변환한 이후에 문제를 풀면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차원의 동질성이란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태 방정식의 경우에는 P는 로 R T로 표현이 되는데 P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로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R은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 T는 켈빈이니까 우변을 좀 정리를 해주면 켈빈 소거되고 킬로그램도 소거되고 그래서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에너지와 일의 단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일은 FS로부터 이 단위가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뉴턴 곱하기 미터를 곱하면 이게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어서 둘의 단위가 같아지죠.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E는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E는 복사조도
네,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네, T의 단위는 켈빈이니까 이제 켈빈의 4제곱. 그래서 차원의 동질성을 생각해 보면 요 시그마의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 퍼 켈빈의 이제 4제곱으로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속도 기압경도력 전향력만 나타낸 동서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dt du는 fv-로분의 1 dx d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각 항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의 단위죠. 가속도의 단위. 그래서 이거는 운동 방정식 F는 ma로부터 A는 m분의 F가 되어서 이거는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가 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과학에서 생각하는 기압경도력, 전향력 등은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에서 가끔 사용하는 근사식의 경우에는 차원의 동질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운도의 근사식 TV는 T 더하기 6분의 W 이런 식을 2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온도의 단위는 도시이고 W의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경우에는 차원의 동질성이 성립하지 않죠. 다음으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F는 ma에서 F는 0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관성력과 관성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법칙은 운동방정식 F는 ma로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아는 경우에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3법칙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내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도 나에게 같은 힘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힘은 실제 힘이 아니어서 원심력이나 전향력에 작용하는 반작용은 없습니다. 원심력이나 전향력에 작용하는 반작용은 없다. 가령 원심력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반작용은 구심력이다라는 말은 오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기 중에서 작용하는 실제 힘 3가지 기압경도력, 만유인력, 마찰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압경도력은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미분연산자 델이라고 읽는데요. 델. 직교좌표계에서 델은 dx, dy, dg, d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기울기 또는 경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울기 또는 경도란 어떤 물리량의 공간적인 변화율로서 델 T는 온도 경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델 P는 기압 경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람의 경우에는 시어라는 표현을 붙여서 du, dg의 경우에는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연직 바람 시어. 다시 기압 경도력으로 돌아와서 가령 기압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할 때 B 북쪽으로 갈수록 P가 감소한다라고 할 때 델 P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P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가령 이 상황은 dy, dp가 음수라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델 P는 그러니까 델 P는 여기선 0, dy, dp, 0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음수인 거죠. 음수니까 이제 이 델 P라는 벡터가 남쪽을 향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지구 중심과 어떤 물체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유인력은 G 스타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 R분의 R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 벡터는 위치 벡터로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물체까지 그린 벡터가 되겠고,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유는 이 방향과 이제 반대로 이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이 이 물체 또는 공기덩이를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겁니다. 위치 벡터란 기준계의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그린 벡터로 A의 위치 벡터는 R, B의 위치 벡터는 R'이 되겠습니다. 변이 벡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그린 벡터로 이 A 벡터가 B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변이 벡터는 델타 R이 됩니다. 속도 벡터는 변이 벡터를 이동한 시간으로 이제 나누는 것인데요. 이 델타 t 동안 A에서 B로 움직였다면 속도 벡터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의 변화를 그 시간으로 이제 나눈 것이라서 가속도 벡터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은 요 지구 반지름이 되겠는데, 이 위치 벡터를 R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이제 크기가 1인 벡터로서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의 크기는 R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의 경우에는 질량이 1인, 단위 질량의 공기덩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크기가 R제곱분의 GM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성력입니다. 점성력 또는 마찰력. 유체는 점성이라고 하는 내부 마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에 빨리 이동하는 입자가 있고 천천히 이동하는 입자가 있는데, 조금 빠른 입자가 느린 입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전체 유체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FR은 누 델 제곱 U 또는 마이너스 KU, 이런 식으로 씁니다. 델 제곱 또는 라플라시안이라고 있는데, 이 라플라시안은 음의 부호와 대응되므로 점성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성력은 지표면으로부터 수센티미터 이내에 매우 얇은 대기층에서만 생각하면 되어서 대기 중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성력은 마찰력의 일부로 점성력이 수센티 이내에서만 작용한다라는 것이지 마찰력 전체가 수센티미터 이내에서만 작용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난류 등에 의한 마찰력도 있어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1km 이내인 대기 경계층에서는 마찰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델 제곱을 라플라시안이라고 읽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정의는 이렇게 델끼리 내적한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이 라플라시안은 음의 부호와 대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x 방향에 따라서 이 온도가 이렇게 사인 형태로 바뀐다라고 해보면, 이 상황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어서 x dt dx의 x 방향 변화, 이게 라플라시안인데 이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거는 극소값이 나타나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은 음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역학에서 사용하는 SI 기본 단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 4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SI 유도 단위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차원의 동질성이란 말은 방정식에 있는 모든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를 배웠었고 실제임, 기압경도력, 만유인력, 마찰력.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점성력, 마찰력 중에서 점성력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